и круглосуточная охрана. Не для меня, конечно, но это важно. И, конечно, бесподобный зеленый парк. Ташкент-Сити прекрасен. 아살롬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우즈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 라이브 방송 때도 물어보는 분이 계셨었고, 댓글이나 개인적인 SNS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했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또 제 음성으로만 전해드릴까 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어요. 이것의 예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교관이나 주재원 신분으로는 매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7만 불 이상의 아파트 또한 매입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우즈벡의 지사를 설립한 자이거나 그 구성원일 경우에도 가능해요. 이것 또한 주재원의 신분과 비슷하니 따로 구성을 두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약간의 편법으로 구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누군가 지사를 갖고 있는데 그 구성원에 TO가 남는 경우 이 자리를 양도받아 주택을 구입한 후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겠지만 약간은 음성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 화제를 돌려볼게요. 앞서 말했던 신축 3년 이내 7만 불의 조건도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라 저의 지인분들에게는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고 추천을 하고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국가 발전의 일환으로 건설 경기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걱정이 될 정도로 과잉 공급으로 보이기도 하죠. 때문에 분양을 위해서 외국인에게까지 3년 이내 신축에 7만 불이라는 조건을 국가 정책으로 열어둔 겁니다. 게다가 지방민들에게까지 문을 열어놨는데, 신축 3년 이내까지는 똑같지만 금액은 6만 불부터 가능해요. 사실 지금 현재 우즈벡의 아파트는 과잉 공급 상태라 볼 수도 있어요. 현재도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미분양된 것을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현재 계속 짓고 또 짓고 있으니 됐어, 묻고 더블로 가 라는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 한편으로 보면 우즈벡의 미래 경제를 걱정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는 기본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교민분들 중에는 우즈벡의 부동산 시장이 언젠가는 큰 위기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우즈벡에 살고 있는 자로서 그런 걱정도 하고 있죠. 하지만 저의 또 다른 시각은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우즈벡은 한 가지 찬스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주지 등록의 일시적 해금이죠.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양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온다면 정부는 거주지 등록의 완화 정책으로 지방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즈벡은 거주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어 지방민들이 수도 타슈켄트에 살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을 둬 접근이 용이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지방민들에게 아파트 분양과 동시에 거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주지 제한의 일시적 개방으로 그 사태를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세리겔리라는 타슈켄트의 한 구역에서 많은 신축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았을 때 한시적으로 그 구역에 한해 거주지 제한을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 모든 아파트가 분양 완료가 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 그 지역은 다시 거주지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럼 한국인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 수익으로 연간 10%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 20%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만 보통은 10에서 12% 이상의 수익을 예측하는 편이죠. 잠깐 은행 수익률과 비교해 보자면 은행은 연수익률이 20% 이상과 선이자 지급이라는 놀라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달러 대비 순환율의 환율 차익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 10%의 이익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과 비교하자면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게다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안정적이지 않은 우즈벡의 은행까지 고려하자면 더더욱 부동산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시 우즈벡의 은행이나 부동산의 수익률을 보자면 분명히 엄청난 것은 사실이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리스크가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수익률과 리스크는 반비례적인 요소를 잊지 말아야겠죠.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조언을 드릴 때는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고서 일단은 덩어리가 크지 않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전문 투자 매니저도 아니고 제가 이걸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정보와 견해를 공유해드리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칠게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냐. 제가 우즈벡을 처음 왔을 때가 2012년도였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한 1년 전부터 건설 경기 1년이 뭐야 한 2년 전부터도 그때 이제 건설 경기 붐이 일어가지고 우즈벡에 어딜 가도 이런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죠.